네, 오늘 같은 날만 매일매일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시장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상승불을 켰던 오늘 하루 시장이었는데 오늘 시장만 가지고 마음을 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좀 불안불안하긴 하거든요. 앞으로의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전수영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강세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좀 볼만했었죠? 그렇죠. 볼만했었는데 아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아, 이순복 씨 지난주에 현금 하래매요. 라고 하실 텐데. 네네. 그런 질문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런 전제도 드렸죠. 만약에 사실 버냉키 회장이 어떤 내용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서 제가 정확하게 이 월요일 날 장을 예측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증시가 좋으면 9월,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또 특히 윈도우들의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증권사의 증시 전망에서는 다시 저 밑에 있던 잔밋빛 전망이 막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발키리에서 항상 매월 마지막 날 준비하는 이 이제 증시 전망, 지금 9월달 증시 전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9월달 증시 전망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저는 분명히 전부 현금화가 아니라 일부 현금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물론 장이 좋아서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뭐 이따 다시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9월달에 반드시 위기는 한번 올 거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전수영연구원께서도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예, 오늘 뭐 사실 굉장히 뭐 큰 상승을 기록을 했죠. 3% 넘게 막 네.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갭매우기 정도의 반등에 그쳤다라는 그런 판단이 많이 들고 있고 8월 18일에서 8월 19일 날 갭 하락했던 부분을 1830포인트 선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선을 어느 정도 메꾸면서 갭은 어느 정도 메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시황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제 볼까요? 어제 저녁에 K본부에서 하는 개그 콘서트에서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를 보면서 얼마나 배를 잡고 깔깔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불편한 진실?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순복 주인님께서 이거 정하신 거죠? 역시 박수현 앵커님이 정말 약속이 위트가-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예. 눈치는 정말 빠르신 것 같아요.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저도 어제 그 개그 콘서트를 그 코너를 보면서 참 그 개그맨이 참 정말 개그를 잘한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특히 저는 이제 지난주 거를 한번 다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백화점을 갔는데 자기야 나 체크무늬 난방을 살까 브라우스를 살까 치마를 살까 해서 결국에는 백화점을 한 바퀴 도 돌았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시에서 제가 불편한 진실이라고 갖고 왔는데요. 자, 미국 증시가 주말에 올랐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증시를 짠 보더니 야,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순복이한테 항의하겠구나. 장 안 좋을 거라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버냉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버냉키 씨가라고 해야 되나? 버냉키 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버냉키가 뭐 추가 부양책을 위한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통화 정책 수단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복수라는 걸 쓰면서 오히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정책을 쓸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컸던 것 같고요. 특히 다음 달 이제 9월 20일 날 하루였던 FOMC의 회의를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연장하면서 부양책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더 확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불편한 진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고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증시는 왜 올랐을까요? 제가 이게 성대모사가 안 되는군요. 자, 어쨌든. 예.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제가 예전에 미국 증시를 어떻게 전망을 해드렸냐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히든 카드가 나와야지만 경기가 글로벌 증시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9.11 테러 10주년 기념으로 무언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8월 달은 변동성이 많고 9월 달에 무언가 좀 자리를 잡겠네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지금 이 재선에 대한 위기감으로 좀 몰려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QE3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 QE3가 어떻게 펴질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미국이 좀 이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미국 하나만 잡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까? 당장 9월 1일 날 이 이탈리아의 지금 국채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부분, 전 글로벌 증시가 배가 고프고 배가 아프고 막 그러다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 과연 미국을 간단하게 치료를 한다 그래도 이게 뭔가 해결될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증시의 불편한 진실, 그래, 올라가면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너무 흥분해서 지금 각 증권사에서 막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요. 달치 보이지 않던 2,000포인트가 막 눈앞에 보이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지난 주말에 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지만 나오질 않았고 다음 달에 어떠한 것들을 내놓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 립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벤버냉키가 언급을 해주면서 이렇게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과연 또 다음 달에는 어떤 수단들이 나올지 이것도 눈여겨 체크를 해봐야 시장의 상승 혹은 하락, 이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연구원님은 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예, 버냉키 의장이 한 말이 없었죠. 사실 애초에 할 말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라고 해서 베리 머치라는 그 단어에 시장이 반등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잭슨 연설이 끝났을 당시에는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 그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반등한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대감만으로 지수가 좀 반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잭슨홀을 다녀온 이제 김중수 총재가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외 악재가 해소되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지금 물가를 잡을 만한 그런 의지는 좋지만 이랬을 때 경기와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들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물가보다는 지금은 경기 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야 할 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대외 악재가 해소가 되고 김중수 총재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에 주식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반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전문가 한 분 전화 연결해서 또 자세한 시황 전략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박영식 팀장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너무 오늘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 것 같다. 앞으로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셨어요? 예, 저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은 11시죠. 이제 잭슨홀에서 어떤 버냉키 의장의 언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계자들이 지금 이목을 집중을 시켰는데, 이미 앞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겠지만은 특별한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이미 쓸 수 있는 정책 부양책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로금리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무리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어쨌든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좀 부여를 하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특별한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는 그런 속담이 떠오를 정도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줬다는데 지금 상당히 포인트를 두되 길게 보자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당장 제시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런 이제 심리적 안정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장기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사실 국내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측면, 이면을 본다라면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일단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인정하겠지만은 단시간 내에, 한 달 내에 이렇게 급격하게 경기가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어떤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안정감에 대한 또 반발 심리가 또 작용되는 그런 측면들. 일단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늘 반등도를 줬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죠. 일명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 차와종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차와종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죠. 우리가 이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일단 최근에 많이 빠졌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또 어떤 기대감들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큰 그림에서 보자라면은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과매도 구간과 과매수 구간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지, 본질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의 어떤 기본적인 모멘텀이 크게 훼손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가 빠르게 원위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그 유럽 쪽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뭐 유럽 쪽은 이렇다 할 지금 그 뚜렷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한국 증시도 유럽 증시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좋지만 반등이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다만 심리적인 안정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 과매도 구간에서의 어떤 반등이지 이게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글로벌 증시의 추세 상승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흥분할 일은 아니겠죠. 많이 빠져서 올라온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그동안에 그 대형주들 많이 이제 손실 보신 분들이 반등 시에 조금씩 현금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세가 돌아서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시각인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별로 좀 들여다본다면 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반등에 나선다면야 그동안 너무나 많이 떨어졌었던 그동안 뭐 펀더멘털은 정말 좋은데 올 상반기를 주도했었던 기존 주도주 차화정 당연히 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 시장의 연속성이 얼마나 또 이어질지 그 부분은 아직 의문점이니까 좀 전략도 세우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박영식 팀장님께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자, 팀장님, 주도주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말이죠. 예, 일단 뭐 반등은 즐기되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차화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단기간에 많이 빠졌죠. 일단은 어떤 업황에 대한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최근에 과매도 국면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때 많이 오른 측면도 있었고요. 특히 이번 그 시장에서 하락할 때 주범이 이제 유럽계 자금들이 급속히 이탈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차화정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빠르게 현금화를 시키면서 일명 뭐 한국 증시가 뭐 현금 인출기냐 이런 이제 농담 아닌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집중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과매도 구간에 빠졌던 그런 측면인데, 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흔히들 이제 기술적인 되돌림 반등을 얘기할 때 바닥권 대비해서 한 15에서 한 20%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얼추 한 15에서 20% 구간들 반등들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 구간이 지속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일단은 이 3분기부터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들이 이제 하향이 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에 전망했던 모든 가정들이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이익 모멘텀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일단은 화학 업종들 보면 오늘 호남석유와 하나케미칼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줬는데 최근에 중국의 연착륙 가능성 또 중국의 그 긴축 정책에 대한 완화 가능성들이 언급이 되면서 이들 종목군들의 어떤 심리적인 회복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에 좀 유입이 됐다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 하락이 좀 진정됐다는 그런 측면들 또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빠졌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은 뭐 아까 앞서서도 뭐 그 한미 FTA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견주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지난주에 자동차 업종들은 강한 반등을 이미 줬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닥권 대비해서 벌써 좀 20% 이상 올라왔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덜한 모습이지 않나. 다만 이제 재밌게 봐야 될 것들은 이제 IT와 금융업종인데, 자, IT 업종에 대해서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자, 최근에 그 D램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치킨 게임의 이제 본격적인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는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들, 이게 참, 시장에서는 좀 말들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고 또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있지만 반도체
업종이 본격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은 업황의 어떤 개선되기보다는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봐야지 이게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일단 뭐 특히 이제 중소형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곡물 테마주들이 일부 기승을 좀 부리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시장이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어떤 시속 게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수 업종들이 시장 급락시에 선방을 했던 측면들, 지금은 낙폭과대 업종들이 선방하는 측면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대형주들의 강한 반등,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또 일종의 순환매,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낙폭이 심하지만은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지 못했던 종목군들의 확산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심했던 종목들의 추격 매수를 좀 자제를 하고요. 이런 어떤 순환매 장세, 변동성에서의 일단 중형주들의 이런 반등 추가적인 확산되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영수 팀장님 오늘 시작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셨던 것 같아요. 주르르 이제 내놓고 계시는데 저희 또 두 분 미녀들과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은 뭐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되나요? 글쎄 비중을 계속해서 이제 뭐 뿐만이 아니라 뭐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반등 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계속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좀 반격한 와중에 조선기계 업종이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플랜트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계는 상당히 이제 많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기에 민감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산업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밀고 나가는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계 업종 중에서도 이제 플랜트 같은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중심으로 지금 수혜가 이제 발주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급 이런 발주 상황 같은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성진 지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신텍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으로 지금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대경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이제 시너지가 얼마나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상당히 이제 수주가 많았습니다. 이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한번 확인하셔야겠고요. 오히려 조선보다는 기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 통신주가 정말 궁금해서요. 빨리 좀 여쭤보고 싶어요. 통신주. 정말 1조 원 가까이 경매 가격이 치솟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경매가 시작된 그 가격 대비해서 배 이상 이제 가격이 뛰어오른 채 오늘 이제 마감되기로는 SK텔레콤이 가져가는 것으로 황금 주파수를 결정해 놨는데 처음에는 기사가 나기를 승자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1조 원에 육박하는 돈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다가 결론적으로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별로 시장판도 바뀔 건 없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 잘해주셔가지고요. 일단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매출액이 2조인데요. 이번에 주파수를 1조 원에 따냈는데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승자의 저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이제 대금을 지불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3개월 이내에 25%를 지불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년간에 나누어서 이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미치는 영향은 매출의 한 8%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SK텔레콤에서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그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도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주파수 경매가 굉장히 2배에서 10배까지 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업 경영이 악화가 돼서 이 주파수를 다시 되물리는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살펴봤을 때 SK텔레콤과 이제 KT 같은 경우에 이런 주파수 경매가 시장의 주가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정리를 해볼게요.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보시죠.
한편에는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지금이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뭐 더 지켜봐야 안다라고도 하지만 그동안 안 좋다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손절 처리를 다 했고 신용장고도 떨어지고 있고 이제 살 일만 남았다. 현금 비중도 많아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수가 상승과 더불어서 와글와글 이제 사야지 하면서 지수는 더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임님 어떡할까요? 갑자기 목이 메는데요, 진짜. 이거를 제가 고심을 막 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지금 이해가 가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고스톱을 잘 못 칩니다. 아예 고스톱을 못 치고 이런 카드 같은 걸 못 칩니다. 우리 박소연 앵커님 왜 웃으시나요? 예. 아니에요, 주인님. 안 믿으시는 거죠? 근데 도박에서는 허패라는 게 있죠. 허패라고 이제 가짜 패라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게 나오면 다행입니다. 9월 20일 날 무언가 부양책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슬픈 건 내가 박소연 앵커님한테 앵커님 제가 8월 말에 뭐 되게 좋은 거 드릴게요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8월 말 정도 되기가 되니까 좀만 더 기다려봐요. 이 9월 달로 9월 20일 날 줄게요라고 지금 뭔가 허패를 시간만 연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QE3가 마감이 된 이후에 QE2가 마감된 다음에 QE3를 하냐 마냐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했던 건 뭐냐면 과연 QE3를 한다고 이게 이루어지겠어? 뭐 이거 가지고 되겠어? 뭐 그리고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어? 인플레이션 우려되지 않겠어? 여러 가지 그러한 두려움과 악재들이 8월 증시를 압박했는데 지금 갑자기 무언가 정책 수단 갖고 있다. 그래서 FOMC 회의를 하루에서 이틀을 늘렸다. 이게 사실 저는 이게 허패가 아닐까. 물론 허패라고 딱 단정짓기보다는 네. 뭔가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시간만 연장했을 거 무언가 기대감만 사기의 기본이죠. 사기치기는 사람들이 기대감만 잔뜩 불려놓고 뒤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허패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이 여우방에 대한 시황을 읽기 위해서 뉴욕 마감 증시를 읽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도 유로존에 대한 위기라든가 이런 글이 없고요. 그렇게 금값이 승승장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라는 멘트조차 우려감이 아니라 그냥 금값 사상 최고치기로 이렇게 한 줄로 그냥 마무리되는 네. 모습이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달에 삼성증권이 너무 장밋빛 전망을 내놔서 장이 이렇게 됐어요라고 삼성증권을 막 혼을 냈더니요. 이번 달에는 삼성증권이 좀 움찔한 반면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매매를 많이 하는 키움증권에서는 딱 한 가지가 그거예요. 주식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9월 달에 지금 이러한 위기들이 다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를 유발시키는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정말 좀 조심해야 될 때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안전자산, 금으로는 계속 매가 쏠리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좀 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나? 뭐 기대가 몰려드나? 급등하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여지니까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또 어두운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 못하고 또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구원님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죠. 그러면 우리 대안은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밖에 없을까요? 아직까지도? 예, 아직까지는 그게 최선이라면 최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약세장에서도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그리고 손실을 좀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반등을 좀 손실을 줄이는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뉴욕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상하이 증시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정부가 은행에게 지준율을 조금 더 예치해라라는 이런 지시를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상해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리스크 요인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채권 같은 경우도 계속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29일 주식시장 마감 상황 전략들 점검했습니다.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 한영증권 전소연구원 그리고 키움증권 박임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